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정을 표현할 때 쓰는 430개의 말 중에 최고로 뽑은 단어. 가장 유쾌한 감정이라고 뽑은 단어가 바로 홀가분이라고 합니다. 완벽하게 채워지고 무엇이든 다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가뿐한 상태. 마음에 지니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비워진 상태가 바로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지요. 편안한 음악 속에서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평화를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9월 10일) 화요일에 일어나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은 트레이시 체프만의 The Promise로 시작을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오늘 일어나는 문제를 하나 드려볼게요. 제 얘기를 듣고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소녀는 꿈이 많았다. 그러나 그에게는 금지된 일이 너무나 많았다. 레스토랑에서의 한 끼 식사도 호텔에서의 하룻밤도 흑인이라는 이유로 허락되지 않았다.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지만 피부색의 벽을 넘지 못했다. 다행히 소녀는 좌절하지 않았다. 대학에서 러시아 전문가로 진로를 바꾼 뒤 스탠퍼드대 부총장과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거쳐 미국 국무장관이 됐다. 이 소녀는 누굴까요? 바로 콘돌리자 라이스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강하게 만든 것은 인종차별의 경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홀로 일구어낸 기적은 아니었죠. 라이스가 백인들만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명문대에 진학하기까지는 흑백 분리에 저항했던 수많은 이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라이스가 태어나서 학창시절을 보낸 미국 엘라바마주 버밍햄은 남부의 심장으로 인종차별이 특히 심한 도시였죠. 50년 전 오늘 그곳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흑인 학생 20명이 백인 학교에 등교하게 된 것인데요. 이미 당시에 공립학교의 인종분리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남부는 인종통합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알리바마 주지사 조지 윌리스, 백인 학교에 입학이 허가된 흑인 학생들의 등교를 막기 위해서 경찰력까지 동원을 했다고 하네요. 존 F 케네디 정부가 주 병력을 연방에 흡수시키는 극약 처방을 내린 끝에 흑인 학생들은 학교 문턱을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백인들은 맹렬히 저항을 했기 때문인데요. 흑인 여학생을 태운 차가 학교 정문에 들어서자 학생들은 우리는 케네디와 검둥이를 증오한다. 우린 윌리스를 원한다고 외쳤습니다. 학생들의 등교 거부로 일부 학교 출석률은 30%까지 떨어졌습니다. 우여곡절을 거쳐 1988년 무렵에는 남부 흑인 학생 가운데 43%가 백인 학교에 다니게 됐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서영은의 발걸음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마이클 부블레의 홈 이어드리죠. 해질 무렵 날 끌고 간 발걸음 눈 떠보니 잊은 줄 알았던 곳을 아직도 너
마이클 부블레의 홈 들으셨고요. 앞서 띄워드린 곡은 서영은의 목소리로 발걸음이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9월 10일 화요일에 만나보고 있습니다. 일어나 역사 속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는 시간 함께하고 계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콘돌리자 라이스 미 전 국무장관에 대한 얘기 계속해서 이어드립니다. 1991년 대법원이 인종분리를 막기 위해서 버스 통학을 강제하던 정책을 포기하고 집 근처 학교에 다니도록 허가를 하면서 새로운 인종분리가 시작됩니다. 빈곤층이 밀집한 도심의 공립학교는 흑인 학교로, 부유층이 사는 교회 사립학교는 백인 학교로 굳어진 것이지요. 하버드대 연구를 보니까 흑인 학생 3명 가운데 1명은 유색인종이 90%를 차지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컨돌리자 라이스는 2005년 모교인 버밍햄의 브루네타 힐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흑인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학교에 다니던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은 대통령도 될 수가 있다. 하지만 좀처럼 백인 짝꿍을 만날 수가 없는 아이들에게는 제2의 라이스는 여전히 멀기만 한 꿈인 것 같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9월 10일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잘 보내셨죠? 또 화요일 아침 활기차게 시작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좀 월요일이 지났으니까 한실은 좀 놓이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주말 잘 보내고 월요일 또 지나고 그러면은 조금 마음이 놓이면서 예전 페이스대로 내 페이스가 돌아오죠. 그러면서 수요일까지 또 열심히 달리다가 한 목요일쯤 되면 정점을 찍죠. 피곤이 점점 쌓이면서 피곤하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금요일쯤 되면 주말이 앞두고 있으니까 마음이 좀 놓이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일어나 가족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방송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또 활기차게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들을게요. 영화 달콤한 인생 OST 가운데서 로망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리처드 용재훈일의 눈물 이어집니다. 리처드 용재훈일의 눈물 들으셨고요. 앞서 전해드린 음악은 영화 달콤한 인생 OST 가운데서 로망스였습니다. 이 로망스는 바이올린 연주로 들으셨고 리처드 용재훈일의 눈물은 비올라의 연주였습니다. 비올라는 바이올린보다 낮은 음역대지요. 첼로와 바이올린 사이의 음악을 메꾸는 정도의 낮은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두 곡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선율을 전해줬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9월 10일 화요일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독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4년 전 독일 브레멘의 기민당 전당대회장 앞으로 기자들이 몰려들었는데요. 극심한 갈등 속에 있던 헬무트 콜 총리와 하이너 가이슬러 사무총장 간에 벌어질 흥미진진한 논쟁을 지켜보려고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엉뚱한 뉴스가 나오게 됐죠. 오늘 밤 자정부터 헝가리에 있는 동독 난민들은 본인이 원하는 나라로 이주할 수 있습니다. 콜 총리는 의기양양하게 발표를 했고 기자들은 잠시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간 헝가리에서
줄로 호른 외교장관이 헝가리에는 더는 난민 캠프가 될 수 없다며 8,000명에 가까운 동독인의 서독행을 허용할 것이라고 선언하자 상황은 분명해졌습니다. 당시 서독으로 가기 위해 국경 넘어 헝가리에 몰려간 동독인 난민들의 처리 문제는 탈냉전 기류에 휩싸여 있던 유럽의 최대 현안이었어요. 동독인들은 헝가리 도착과 함께 수용소로 보내졌지만 헝가리 정부로서도 수천 명으로 불어난 난민들을 붙잡아 둘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은 기민당 내 쿠데타 위기까지 직면해 있던 콜 총리가 향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기 위해 준비해온 회심의 승부수였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듣고 계십니다. 회심의 승부수를 던진 콜 총리, 과연 정치적 입지를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음악 한 곡 전해드리고요.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제시카의 굿바이 띄워드리죠. 제시카의 굿바이 담아드렸습니다. 국민TV 라디오 화요일 일어나 만나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얘기 전해드릴게요. 회심의 승부수를 던진 콜 총리, 이미 8월 말 헝가리의 미클로시 네메트 총리와 호른 외교장관을 초청해 비밀회담을 벌입니다. 민주화 바람이 불던 헝가리로서는 동독 난민 문제로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서독의 경제적인 지원도 필요했지만 바르샤바 조약기구 동맹국인 동독을 저버리기도 어려웠거든요. 결국 헝가리로부터 동독 난민의 서독행 허용 약속을 받아낸 콜 총리는 여러 차례 어떤 대가를 바라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네메트 총리는 우리는 사람을 팔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콜 총리는 당신의 이 결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눈물을 글썽거렸죠. 회담 후 콜 총리는 5억 마르크의 대헝가리 차관에 승인했습니다. 다만 이 차관은 헝가리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야 제공이 됐는데요. 콜 총리에게는 정치는 철저히 주고받는 것이었죠. 어찌됐든 이렇게 물고가 트인 동독인의 탈출 행렬은 헝가리뿐 아니라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로 급기야 11월에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탈냉전이라는 흐름 속에 철저한 손익계산으로 과감한 결단을 해낸 콜 총리의 실용주의 리더십이 만들어낸 작품이자 행운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역사 속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일어나 듣고 계세요. 나나모스쿠리의 Only Love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애냐의 Only Time 두 곡 이어집니다. 묘한 느낌을 주는 애냐의 노래 Only Time 들으셨고요.
앞서 전해드린 곡은 나나무스쿨이었습니다. Only Love. 국민TV 라디오 9월 10일 화요일에 일어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는 시간 듣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흑인 출신으로 최초의 금메달을 거머쥔 올림픽을 2연패한 맨발의 마라토너 아베베 비킬라를 기억하는 분들 많지만은 그가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후에도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을 해서 금메달을 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분들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일어나 가족들은 어떤가요? 알고 계셨습니까? 청천벽력 같은 현실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도전을 이어간 아베베의 불굴의 투지와 긍정적인 사고, 훗날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남겼죠. 1932년 에티오피아에서 태어나 황제의 취니대 하사관으로 복무한 그는 경기 며칠 전에 골절상으로 출전이 어렵게 된 선수를 대신해서 60년 전 오늘 로마 올림픽 마라톤에 참가했습니다. 맞는 신발이 없어서 평소 훈련하던 대로 맨발로 달렸지요. 출발선상에 섰을 때만 해도 69명 중에 무명의 아프리카 선수인 아베베를 주목하는 관중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날 마의 2시간 20분 벽을 깨고 2시간 15분 16초에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아프리카 흑인 출신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이었고요. 35년 자신의 조국 에티오피아를 침공한 이탈리아 수도 한복판에서 건져올린 값진 금메달이었죠. 기자들이 맨발로 어떻게 그렇게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는지 묻자 아베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만 달릴 뿐이다. 아베베 비킬라와 관련된 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음악 들으시면서 올림픽 마라톤의 결승선을 통과하는 아베베 비킬라를 상상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영화 불의 전차 OST 가운데서 주제곡 전해드렸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듣고 계십니다. 올림픽을 2연패한 맨발의 마라토너 아베베 비킬라에 대해 얘기 중이었습니다. 4년 뒤 도쿄올림픽에는 아베베가 운동화를 신고 달렸습니다. 아베베는 세계 신기록을 3분이나 앞당기며 또다시 금메달을 따죠. 세계 최초 올림픽 마라톤 2연패였습니다. 일본은 아베베가 우승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국가를 준비하지 않아서 시상식장에 일본 가요가 울려 퍼지는 웃지 못할 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그가 경기 6주 전에 맹장 제거 수술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상을 또 한 번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아베베는 이런 말을 했네요. 나는 남과 경쟁해서 이긴다는 것보다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는 것을 언제나 우선으로 생각한다. 고통과 괴로움에 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달렸을 때 그것은 승리로 연결됐다.
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높은 고도와 부상, 그리고 나이를 이기지 못하고 17km 지점에서 기권하면서 그는 대중의 뇌리에서 차츰 잊혀져 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듬해 에티오피아 황제가 하사한 차를 몰고 가다가 빗길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도 입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내 다리는 더 이상 달릴 수 없지만 나에게는 두 팔이 있다면서 노르웨이에서 열린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해 양궁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9월 12일 화요일에 있었던 역사 속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음악 한 곡 띄워드릴게요. 아베베 비킬라의 조국 에티오피아와 관련된 음악은 아니지만 문득 이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해리 벨라폰테가 부릅니다. 말라이카. 아프리카 음악을 전해드렸습니다. 말라이카, 천사라는 뜻입니다. 연인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아프리카에서는 예전에 청혼하는 남자가 신부의 집에 소나 염소 같은 재물을 줘야 했는데 가난한 사람은 이 재물이 부족해서 사랑하는 여인과 눈물의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노래는 이루지 못한 사랑의 슬픔을 담고 있습니다. 9월 10일 화요일에 일어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마지막 곡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려야겠네요. 이명주의 하월가 띄워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